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1층 끄트머리에 있는 방입니다. 입지 조건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날, 도와준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오후 친구들이 술에서 깨어나 돌아간 후 샤워를 했습니다. 친구 중에는 흡연자도 있었기에 머리에 냄새가 밴 것이 무척 기분 나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마나 염색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길고 예쁜 생머리입니다. 언제나 머리카락 손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역시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를 모두 한 후 산뜻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먹고 굴러다니는 술병에 안주로 뜯었던 과자 봉지를 내다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었습니다. 딱 내 머리 정도의 길이었지만 내 머리카락과는 모발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온 친구 중에 머리카락이 긴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인데다가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된 집인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내 머리카락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삿날에 못 왔던 친구가 놀러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근처 역까지 왔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서 영감이 강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딱히 머리카락이 떨어진 게 이상하다고는 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냥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방바닥에 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청소하면서 깜빡 빠뜨린 거겠죠. 나는 재빨리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친구는 멀리서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룻밤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나 먼저 샤워 좀 할게. 친구는 욕실로 향했고 곧이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꼭지를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야, 저기 목욕탕에. 친구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선 친구를 안정시킨 후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었습니다. 목욕탕에 머리가 긴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여긴 얼마 전에 지은 새 아파트입니다. 귀신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려도 친구는 돌아가겠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어.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도 가서 밤샐 테니까 너도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전화해. 그렇게 말하고 친구는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서 남겨지고 나니 낮에 봤던 머리카락 일도 있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는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친구에게 말했던 것을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되뇌이며 저는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감이 강하다는 것도 참 기분 나쁜 일이네. 남이 새로 이사 온 집에 이게 무슨 신뢰람.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머리를 감고 있는데 왠지 머리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두피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평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합니다. 나는 머리를 감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머리에 대고 있던 두 손을 눈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또 하나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자가 내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예쁜 머리카락이네. 바닥에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샴푸 거품을 씻어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기절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거품을 씻어내고 급하게 옷만 걸친 뒤 아파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내일 부동산 아저씨한테 찾아가 보자. 나도 같이 가줄게. 다음날 부동산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 내 방이 있던 자리에는 꽃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꽃집에 있던 딸은 긴 머리카락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목욕탕에 있던 가스보일러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마침 샤워를 하고 있던 딸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고 소중하게 여기던 머리카락도 대부분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방 안에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남은 머리카락만은 그것만은 무척 소중히 다뤘습니다.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 머리카락 예뻐? 몇 번이고 반복하며 계속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머리카락마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나친 관리에서 오는 자극 탓이었는지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딸은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다 줬던 새 린스를 한 통 가득 한 번에 머리에 들이붓고 딱 아가씨처럼 머리카락이 예쁜 아이였어. 부동산 아저씨를 나를 그리운 듯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견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잘도 그 살인적인 근무를 이겨냈구나 하고 저 스스로 감탄하곤 합니다. 하루에 17시간, 18시간은 병원에 잡혀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은 2교대 근무 중 낮에 일하는 파트였습니다. 아침 7시 반쯤 평소 다니던 출입구로 출근했지만 병원 안이 기분 나쁠 정도로 한산합니다. 인기척 자체가 전혀 없던 것입니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바쁠 시간일 텐데 나는 탈의실로 향했지만 근무 시간이 겹치는 동료들 중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다들 전원이 꺼져 있다던가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우선은 인수인계를 위해 데스크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까지 가는 도중 직원은커녕 환자조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나는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함부로 돌아다닌 것도 매우 두려웠습니다. 나는 일단 내 손전화의 수화기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라면 들려올 다이얼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패닉에 빠진 나는 다시 한번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려고 꺼내다가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휴대폰을 주워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통화 연결음이 제대로 들려옵니다. 언제나 듣던 그 연결음마저 너무나도 반가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A씨한테 연락이 왔었어. 병원에서. 시간 지났는데 네가 안 와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전화 왔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내게 휴대폰을 떨어뜨린 곳에 그때의 충격으로 빠진 배터리가 그대로 놓여있던 것입니다. 배터리가 빠졌는데 통화를 했다니. 휴대폰을 내던지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달렸는지조차 기억 하나 나지 않습니다만 출입구 근처까지 오자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매우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쉬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문득 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벽에 설치된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데스크 안의 소파였습니다. 주변은 평소처럼 활기 넘치는 직장입니다. A의 말에 따르면 나는 출입구 근처에 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걸 A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보았는데도 어떤 얼굴이었는지, 키가 얼마였는지, 성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에게 온갖 질문을 다 받았지만 내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던지고 도망쳤던 휴대폰이나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옷이 전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보고 기절했던 전신 거울도 원래 우리 병원에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